프로파일을 살펴본다든지 이렇게 만들어진 이미지를 저장한다든지 하는 기능들은 여러 번 본인이 연습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내용에서는 중요한 과정으로 먼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부터 소개해 볼게요. 자, 커셔 로케이션 밸류를 눌렀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창이 하나 떴죠? 어떤 창인가요? 자, 커셔 로케이션 밸류고요. 디스플레이 1, 디스플레이 2에서 RGB의 값들이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면 움직이는 지점에 따라서 디스플레이 1과 디스플레이 2의 동일한 지점의 픽셀들의 값들이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아주 흰색의 부분을 보면 숫자가 증가하고요. 또 어두운 부분을 보면 숫자가 감소할 겁니다. 즉,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지표면에서 반사해서 다시 인공위성 센서에 들어온 정보들이 이와 같은 숫자와 같의 데이터 값, 디지털 넘버로서 DM 밸류라고 하죠. 디지털 넘버의 값으로 저장이 되고요. 그 저장이 된 거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요즘 이미지, 이렇게 도로가 쭉 지나가고 하천이 있고 강이 있고 그런데 자, 이 도로 경계를 따라서 왼쪽에 뭐가 있을까요? 주택지도 있고 농경지도 있겠죠. 이 상태의 이미지는 공간 해상력이 낮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구글 어스를 통해서 점프 로케이션을 하면 이 지역에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고 어떤 객체들, 공간 자료들이 있는지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오른쪽 이미지하고 비교해 볼까요? 그럼 이 지역이 지금 산불에 피해가 입은 지역이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추정한 지점에 뭐를 볼 수 있겠나요? 네,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같이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마우스가 올라가져 있는 지점들의 왼쪽에 커셔 로케이션 밸류를 보면요. 산불이 일어나기 전과 후에 데이터 값들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지점들의 프로파일을 통해서 우리가 산불의 피해 지역을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 지점들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피해가 있는지 피해의 정도까지도 위성 데이터를 통해서 구분하는 것들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RGB로 구분하는 데 있어서 다른 밴드들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럼 일단 실험화를 해보겠습니다. 7번, 5번, 4번 이렇게 밴드를 넣어서 5번 두 번째 이미지에다 올려놓고 자, 앞에 봤던 이미지하고 다르죠? 자, 7번, 5번, 4번 이미지를 요번에 어떤 밴드요? 4월 14일 데이터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볼까요? 자, 4월 14일 데이터에 7번, 5번, 4번 아래는 밴드 7, 그린에는 밴드 5, 블루에는 밴드 4를 넣어줬죠. 동일한 방법으로 넣고 디스플레이를 디스플레이 1으로 한 다음에 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차이가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어떤가요? 산림 지역에 있어서도 각각의 픽셀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아주 이렇게 세밀하게 볼 수 있고요. 그 세밀하게 보는 각각의 픽셀의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 지역을 추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한번 추출하는 과정을 보여볼까요? 자, 추출하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분류하는 기법이 있죠. 분류는 감독 분류, 여러 가지 기능의 감독 분류가 있고요. 감독 분류 안에서도 뉴럴 네트워크, 인공신경망, 서포트 벡터 머신, 즉 머신 러닝 기법 등을 이렇게 활용할 수도 있고요. 그런 기법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산불의 픽셀들만 추출해내기도 하고 산불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구분해낼 수도 있고요. 자, unsupervised, 즉 무감독 분류에 의해서 K-means 이렇게 K-means 방법으로
분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산불이 일어난 영상이 몇 월이죠? 4월 29일이죠. 자, 4월 29일 전체 영상에 대해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창이 뜨나요? K-means 파라미터에 클래스는 5개 클래스 정도, 스레솔드 값은 약 5 정도, 맥시멈 이터레이션은 뭐 3번 정도 이렇게 디폴트로 하고요. 파일은 여러분들이 지정한 장소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메모리로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OK를 누르면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과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진행된 연후에 K-means라고 하는 결과물이 available band 리스트에 올라오고요. 요것을 새로운 디스플레이에다가 다시 로드를 해주면 여러분들 PC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마우스 몇 번 클릭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그렇죠?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이 구분되는 걸 통해서 산림지역, 농경지 지역, 산불 피해 지역, 뭐 이런 등등의 픽셀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커셔 로케이션 밸류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 아까 5개의 클래스로 구분하라고 했죠? 여기는 4번째 클래스. 자, 빨간 지점을 첫 번째 클래스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이 빨간색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은 하천인 것이 분명하고 강인 것이 분명하니 이 지역을 제외한 산불이 있는 지역은 요 붉은색 패턴이 나타나는 지역이 주요 피해 지역일 것이다 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추측한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렇죠? 이 분류의 결과에서는 산불 피해 지역과 또 물이라고 하는 지점의 어떤 경계값들을 구분해서 다시 분석해주면 산불 피해 지역만 우리가 픽셀 레벨로 뽑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참 쉽죠? 하지만 이 단계에서 좀 더 고급화된 단계, 더 정확도를 높이는 단계로 여러분들이 분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하이 레벨, 더 고수의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차적으로 우리가 학부 과정이나 또 초보자들, 자, 얼스 포토그래퍼, 교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인공위성 데이터를 가지고 지구의 여러 지역, 호주든 북극이든 남극이든 여러 지역을 이렇게 사진을 찍는 사진사라는 앞으로 명칭을 가지고 얼스 포토그래퍼로서 산불 지역의 사진도 찍어보고요. 그 지역의 공간적인 분포도 분석해보고 또 그러한 과정을 같이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더 재미있고 더 레벨 있는 내용으로 같이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